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로 초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썸을 타고 있는 사람 혹은 호감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티내고 있지 않았던 진짜 속마음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카드에 집중하시고 무의식이 이끄는 하나를 선택해주세요.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이 원래 사람을 만날 때 얼굴을 많이 보는 스타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하시는 분에게 빠진 이유가 외적인 분위기나 얼굴, 이미지 때문이었다고 하거든요. 이 대필 카드는 어른스러움과 내적인 성숙함 때문에 끌렸다기보다는 보여지는 것에 대한 매력도가 상당히 높을 때 나와요. 그래서 1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이 떠올리고 있는 그분은 누가 봐도 호감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잘생기고 예쁘다든지 옷을 입는 센스가 좋다든지 자기를 꾸미는 걸 좋아하실 수도 있고 사람 자체에서 풍겨지는 아우라가 조금 특별한 분일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은 상대방을 서서히 좋아했다기보다는 첫 만남 또는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호감이 갔다고 하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여러분처럼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왔던 사람이 이전에도 많은지 이런 일이 크게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상대방의 카드에 킹 오브 소드가 나온 걸 보면 이분은 연애를 할 때도 자기만의 스타일이 강하고 자기가 관계를 끌고 가야 직성이 풀리는 편이에요. 좋아하는 여자나 남자의 취향도 확고하고 리드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누군가 자신을 좋아해서 연애를 시작한다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해서 누군가를 만나는 쪽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나를 좋아해서 만난 연애를 했다면 그 연애에서 만족감을 크게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쉽게 말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사귀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하실 텐데 이렇게 자기가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성들에게서 선호도가 높은 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킹 오브 소드는 확실히 매력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 카드에 데빌이 있어서 상대가 가지고 있는 그 매력이 외적인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이분의 현재 상황을 알려주는 카드에서 파이브 오브 완드가 있는 거 보면 지금 상대방은 해야 될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에 있나 봐요. 이게 업무적으로 중구난방 일이 들어와서 정신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고, 사람 때문에 치여서 머리 아픈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에게 호감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을 쓰고 신경을 써줄 여력이 별로 없을 텐데, 이 태도 때문에 1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이 조금 실망을 했었나 봐요. 종종 상대가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 사람이 기대했던 행동을 해주지 않는 모습에서 괜히 상처를 받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딱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 텐 오브 소드는 완전히 실패한 일, 실패한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건데, 두 분이 썸을 탔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상황이 썸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거고, 상대가 호감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분들이라면 혼자 착각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분이 여러분한테 마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호감을 가지고는 있어요. 단지 이 사람이 처한 환경이나 주변의 일들이 연애를 못할 만큼 바쁘게 흘러가고 있고, 거기서 이 사람은 여유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두 분의 미래 카드에서도 지속성이 나타나고 있어요. 썸을 탄다면 썸이 계속 유지될 거고, 만나는 중이라면 그 만나는 관계가 계속 지속되긴 할 거예요. 상대방 카드에 만남을 의미하는 투 오브 컵이 있고, 여러분한테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있는데, 이 두 카드의 조합으로 보면 두 분이 만나기는 하되 연애까지 이어질 정도의 깊이 있는 관계로 발전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상대방의 코드나 성향을 맞추는 걸 어려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정한 요소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일단 두 분의 상황적인 측면만 보면 만날 가능성, 사귈 가능성 자체는 열려 있기 때문에 1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이 노력을 해야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는 사이가 될 거라고 보이네요. 상대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든 상대의 이상형에 맞추려는 노력이든, 하다못해 그 사람이 늘 바쁜 사람이라면 그 바쁨을 무관심이 아니라 자기 일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 이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면 여러분의 카드에 킹 오브 소드가 나와 있죠. 이건 상대방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의 카드와 똑같은 거예요. 상대방은 여러분이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는 사실을 조금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고, 여러분은 속으로 상대가 여러분한테 관심이 있다는 걸 기정사실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생각을 초반에 하셨던 거라고 보여요. 하지만 만날수록 서운한 게 생겼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보면 연락은 매일 하는데 답장이 좀 느리다거나, 관심은 표현하는데 만날 시간은 잘 내주지 않는다거나, 뭐가 됐든 상대가 표현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여러분의 성에 차지 않아가지고 아쉬운 마음과 현타를 종종 받게 됐을 거라고 보여요. 반대로 상대방의 마음을 알려주는 카드를 보면 이분은 처음에 여러분을 만났을 때 당시에는 진정성 있게 연애를 할 생각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걸로 보이거든요. 여러분한테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닌데 사귈 정도로, 썸을 타고 싶을 정도로 강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잘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 지금 현재 마음에는 그 전보다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보이네요. 하지만 이분이 욕심이 많은지 온갖 걸 다 잘하고 싶어 하거든요. 연애는 연애대로 잘하고 싶고, 일은 일대로 하고 싶고, 친구는 만나야겠고, 공부는 또 공부대로 다 해야 직성이 풀려요. 펼쳐놓은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알려주는 카드에서도 외부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이 많다고 나왔던 것 같은데, 1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이 상대방의 이런 성향을 이해하고 포용한다면 조금 더 감정이 깊어질 수 있을 거라고 해요. 여러분 카드에 나온 4 오브 완드는 행복감을 얘기하고, 상대방의 3 오브 워터는 기쁜 일을 이야기해요. 행복한 것과 기쁘다는 건 비슷하지만 이 둘은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요. 상대에 대한 애정이 깊어서
그 사람의 사소한 행동 하나로도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연애를 해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기쁜 그 사람의 마음은 절대 같지 않다는 거죠. 이대로 두 분이 썸이나 연애로 발전을 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마음보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더 큰 관계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여기서도 똑같이 변수가 나오네요. 이렇게 허공에 떠 있는 달은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방향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걸 의미해요. 분명히 1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그 사람이 나에게 연락을 잘해줬으면 좋겠고, 자주 만났으면 좋겠고, 고백을 해줬으면 좋겠고, 나한테 시간을 더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실망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뜻대로 안 풀려서 자꾸 안달이 나게 될 텐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기대치들을 낮추지 않으면 두 분의 관계는 이어지기가 어려워요. 아까 연애나 썸은 탈 수 있는데 그게 1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상대방의 입장과 행동들을 최대한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이라서 그랬던 거라고 보여요. 어떤 사람은 연애를 하면 만나고 있는 애인이 1순위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자기 자신이 1순위인 채로 유지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상대방은 후자인 편이라서 연애를 하든 썸을 타든 늘 자기가 1순위일 거예요. 그래서 만약 두 분이 잘 되길 바란다면 상대의 1순위를 여러분들이 존중할 수 있는 상태로 마음을 비우고 만나야 연애로 발전이 될 수 있을 거고 그게 안 된다면 애초에 노력을 하지 않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이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향이라면 이분과는 연애를 해도 좀 외로울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스스로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고 어디까지 포용할 수 있는지 한계치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1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2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는 5 아니면 도같이 확실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연애를 할 때도 어중간하게 네가 나를 좋아하나, 내가 너를 좋아하나 이런 눈치 게임을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네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씩 티내셨을 거예요. 서로 알고 지낸 지 얼마 안 된 사이라면 친해지고 싶다는 티를 냈을 거고, 이미 상대를 좋아하고 있는 중이었다면 그 감정이 조금 적나라하게 보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러분의 행동 때문에 상대방은 처음에 의외성을 크게 느꼈을 거예요. 호의적인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했다 하더라도 성격에 따라서 그걸 부담스럽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분은 여러분의 행동에서 생각이 많아졌었나 봐요. 이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이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대했다면 이 친절에 진정성이 얼마나 있는지 혹시 장난을 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했을 거고 여러분이 플러팅을 적극적으로 했다면 얘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이러지? 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했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분이 겉으로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생각이 많은 편이라서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과한 의미를 하게 됐다고 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여러분과 똑같이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처음에 비해서 표현하는 것도 조금 조심스러워진 분들도 있을 거고 말을 할 때도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됐다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처음에는 여러분이 이 사람과 친구로 가까워지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다가갔지만 중간에 마음이 생기면서 행동이 조심스러워진 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이네요. 이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상대방의 카드에서는 움직이고 있다는 3 오브 만드가 있거든요. 이분이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의 마음에는 안 들 수도 있어요. 적극적이지 않아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상대는 여러분을 향해서 나름대로 다가가고 있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적어도 이 사람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미래를 알려주는 카드를 보면 두 분에게 각각 승리를 하고 원하는 것을 얻는 식스 오브 완드와 행복하고 충분한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는 텐 오브 컵이 있어요. 서로가 만족하는 관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라서 만약 우리가 사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네요. 좀 더 구체적으로 두 분의 마음을 보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원했던 반응을 상대방이 해주지 않는 데서 살짝 아쉬움을 느꼈을 거예요. 이만큼 다가가면 최소한 그 이상의 반응은 해줄 것 같았는데 이 기대치에 부응하지 않았던 거죠. 어쨌든 상대방의 입장을 보면 이 사람도 안 한 건 아니지만 세븐 오브 펜타클은 노력한 것 이하의 결과물을 나타내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이 예상했던 것만큼은 그 사람이 다가오거나 플러팅을 하거나 마음을 표현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 이유가 이 사람은 연애를 할 때 신중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런 거예요. 함부로 가볍게 시작하고 싶어 하진 않는데 잘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다가오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보여요. 이분 나름대로는 한 건데 워낙에 신중하다 보니까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무관심해 보일 수도 있고 호감인지 아닌지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었겠죠. 그만큼 조심스럽다는 걸 보면 이분은 결혼을 생각해야 될 나이대일 수도 있고 의외로 진지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분명한 건 여러분을 연애 상대로 생각을 할 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지금 이 상황이 이분 입장에선 좀 얼떨떨하다는 거예요. 좋긴 좋은데 잘 모르는 애가 이렇게 다가오는 게 살짝 부담스럽고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싶고 그냥 남들한테도 다 친절한데 내가 괜히 오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싫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진정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는 이분이 남자든 여자든 굉장히 수동적인 편이에요. 연애를 할 때도 시작을 하고 싶다는 에이스 오브 컵이 여러분한테는 있는데 상대는 어떤 것도 먼저 하지 않겠다는 에이드 오브 에어가 있단 말이죠. 둘이 만나면 잘 만나긴 하겠지만 이 만남 자체, 그러니까 썸이든 연애든 어떤 관계를 만들려면 여러분이 리드를 하고 끌고 가야 이분이 따라 움직일 거예요. 이분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아요. 이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이 여자분이라면 남자가 이만큼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상황에서 조금 서운해질 수도 있겠다 싶네요. 그도 그럴 게 이분은 자기가 상처받는 걸 너무 무서워하는 성격이에요. 거절을 당하는 것도 싫어하고 혼자 착각해서 마음을 다치는 것도 싫어해서 상대가 계속 밀어붙여야 마지못해 끌려가는 타입이다 보니까 두 분이 연애를 한다면 초반에는 상대방이 왜 이렇게 무심하지? 왜 이렇게 뭘 하자고 하는 게 없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이런 행동들이 전부 다 이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을 불편해하고 싫어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성격에 따라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과연 여기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카드를 좀 더 확인해 볼게요. 오,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만날 수는 있어요. 아까 두 분의 상황에서도 앞으로의 관계가 진전될 거라고 했었고, 좋은 카드에서도 똑같이 원하는 사이로 발전이 될 거라고 하는데, 이 슈퍼문 카드는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거든요. 순탄하게 연애로 발전한다기보다는 여러분이 조금 한 달이 나면서 연애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아마 이분의 상황보다는 이분의 성향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상대방의 카드와 상황을 봤을 때는 이 상대방이 회피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다가올 듯 말 듯 하면서 안 다가오는 거죠. 거기서 생기는 조급함이나 혼란스러움이 여러분한테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분과 잘 되고 싶다면 지금 다가가는 방식에서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의 카드는 플러팅을 하거나 표현을 하거나 만나자고 할 때도 너무 직접적이고 다가가는 속도도 빨라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의 진심과 진정성을 상대가 가늠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분의 고민은 더 깊어지게 된다고 보이거든요. 대화를 할 때도 너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알아가 보고 싶다는 바이브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일단 만나서 얘기하고 일단 만나서 알아가자 하는 마음에 주말에 시간이 되냐, 뭐 먹으러 가자, 이거 하러 가자 라는 직구를 던졌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상대방이 자기를 진심으로 알아가려고 하고 자기를 상처 주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받아야 마음을 여는 스타일이라서, 여러분이 접근을 할 때는 당장 사귀겠다는 목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상대에 관해서 많은 것들을 알아보고 싶다는 마음을 비추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보여요. 그러면 이 사람과 조금 더 수월하게 연애로 넘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카드를 보면 상대방한테 처음부터 관심이 가고 끌렸다고 하는데, 3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는 상대방과 이전에 어떤 감정적 관계를 맺으셨던 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여요. 연애나 썸을 타다가 끝난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던가, 여러분의 고백을 거절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금사빠처럼 갑작스러운 계기로 상대에게 훅 빠져버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쨌든 가까운 과거에 그 사람에게 매여 있는 여러분을 보면 기간이 얼마가 됐든 가벼운 감정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하지만 과거에 그 사람이 너무나도 간절했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밸런스를 잡은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안 힘든 건 아닌데 전보다는 덜 힘들고, 그 사람을 원하지 않는 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전처럼 괴로워하지는 않는 절제 카드가 여러분한테 있어요. 반대로 상대방의 상황을 보면 뭐든 성급한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별을 얘기했든 고백을 거절했든 그만큼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감정에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자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 확신이 과해서 뭐든 성급하고 서툴러요. 거절에 대한 결정도, 이별에 대한 결정도, 심지어 관심 있는 사람한테 다가가는 것도 전부 빠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 속도가 빨라서 후회할 일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전에 거절을 당한 상황이라면 상대는 거절한 후에 여러분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이 생겼을 거예요. 현재 여러분이 감정의 밸런스를 잘 잡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행동에서 상대는 자기를 아쉬워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궁금해지게 된 거죠. 상대방 카드에 있는 퀸 오브 완드를 보면 이 주인공이 바깥을 내다보고 있어요. 이건 외부에 대한 관심이나 호기심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이별이나 썸봉이 있었던 관계라면 이 사람에게서 외부는 여러분이 될 거고, 따라서 3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의 근황에 이분은 괜히 관심이 가고 궁금함을 느끼게 됐을 거예요. 두 분이 계속 관계를 지속하고 있고 썸을 타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의 관심은 외부로부터 나가 있어서 여러분과의 관계 말고도 신경 써야 될 업무나 친구들의 근황을 궁금해하거나 취미생활 같은 외부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일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상태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 보여요. 결국 상대방은 여러분과 다음 단계로 발전되길 바라게 될 거거든요. 포 오브 완드는 시작과 발전, 다음 단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의 카드에 이게 나왔다는 건 두 분이 헤어진 상황이라면 재회를 하게 될 거고 지금 썸을 타고 있다면 연애 관계로 발전이 된다는 걸 의미해요.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고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썸으로 진전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3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이 밸런스를 잘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해도 사람 마음이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 혹시라도 실수로 헤어지게 될까봐, 혹시라도 상대가 나를 질려할까봐 걱정되는 마음이 한편으로 남아있게 돼요. 여러분이 상대를 더 많이 좋아한다는 걸 스스로도 아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이 시작은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상황적으로 편안하다는 느낌은 받기 어려우실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두 분의 마음을 보면 여러분이 상대방에 대한 판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두 분이 사귄 사이라면 과거에 좋았던 모습을 미화해서 지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알아가거나 썸을 타는 사이라면 그 사람이 보여준 몇 가지의 모습만 보고 아, 얘는 이런 사람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허상이 있다는 거죠. 장점 몇 가지를 보고 그게 상대의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안지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감정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안 달라지 않는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은 하지만 실제로 느끼는 감정은 그 사람을 가지고 싶다, 사귀고 싶다, 어떻게 해서든 나한테 빠지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요. 두 분의 관계가 진전된 미래에도 이 불안감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머리로 계산을 하려고 하고 밀당을 하게 된다고 나와요. 쉽게 말해서 안 달라지 않는 척은 할 수 있어도 마음속으로는 불안감과 조급함을 계속 가지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상대방의 카드를 보면 이분은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크게 없나 봐요. 3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이 사람이 부담스러워 할까봐 행동을 덜 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이 사람은 애초에 자기가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적극적으로 관계를 밀어붙일 생각은 없고 그냥 여러분을 보면서 얘를 다시 만나도 괜찮을까? 아니면 얘랑 사귀어봐도 괜찮을까? 하는 고민만 한다는 거예요. 얼마 안 돼서 이 사람이 여러분과 사귀고 싶어 하긴 할 거라고 보여요. 근데 이 사귀겠다고 다짐하는 이유가 여러분을 너무 좋아해서가 아니라 자기한테 득이 되는 만남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득이 될 거라는 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만나면 적어도 마음고생을 할 일은 없겠다는 계산일 수도 있고 이 정도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다 맞춰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연애를 할 때 이분은 자기가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너무나도 강해요. 요약하자면 이분은 자기가 사랑받을 수 있는 연애를 원한다는 거죠. 분명히 두 분이 진전은 될 것 같아 보이는데 이분이 살짝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이 있어서 과연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카드를 좀 더 확인해 볼게요. 역시 3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손해보는 장사를 하셔야겠어요. 이 신월의 처녀 자리는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무언가를 받길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내어줄 수 있느냐를 봐야 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빨리 줘야 연애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지만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덜 주고 더 많이 받는 연애를 하고 싶어 해요. 그게 애정이든 시간이든. 그래서 너에게 이만큼 잘해줄 마음이 있다라는 걸 보여줄 액션을 해야만 상대도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사람마다 누군가에게 빠지는 속도는 다 다른데 이분은 그 속도가 조금 느린 편이라서 초기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여줘야 돼요.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고 관계가 더 깊어질 테니까 썸 탈 때나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 상대방에게 연락을 자주 해달라, 보고해달라, 알려달라, 시간을 내달라는 요구는 되도록 줄이는 게 좋고, 오히려 여러분이 보러 가거나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하거나 여러분이 먼저 만나자고 하는 행동으로부터 상대가 마음을 열기 시작할 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너무 몸을 사리지는 않으셨으면 해요. 3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4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상대를 좋아한 지 꽤 오래되신 분들이거나 짧은 시간에 잘해보려고 나름의 노력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노력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를 만들려고 애를 썼을 수도 있고, 잘 보이려고 자기를 꾸미는 노력처럼 직접적인 고백으로 마음을 드러내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눈에 들려고 부지런을 떨었던 과거가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됐든 뜻대로 되진 않았나 봐요. 여러분이 노력은 했지만 지금은 절망적인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는 걸 보면 애쓴 만큼의 관계 발전은 안 됐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됐냐를 보면 상대방의 카드에는 여러분과 진지하게 연애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고 나와요. 잠깐 즐기는 사이, 잠깐 노는 사람, 잠깐 썸 타는 사람은 될 수 있겠지만 심도 깊은 관계로 진전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현재의 삶의 만족도가 지나치게 높아서일 수도 있고, 지금 4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는 애인이 있는 사람, 이미 다른 사람과 썸을 타고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분들도 충분히 있다고 보이네요. 지금 이 사람은 자기의 상황을 뒤바꿀 만큼 의미 있는 사람을 바라지 않아요. 하지만 즐기는 건 다르죠. 가볍게 즐기는 사람이 절대로 이분의 상황이나 이분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바꿀 수는 없을 테니까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지한 마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분이 여자분이라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스킨십을 할 수 있는 대상이나 잠시 바람을 피울 상대 또는 일탈을 할 수 있는 여자로 느끼고 있지, 진지한 연애 대상자로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반대로 지금 영상을 보는 분들이 남자분이라면 상대는 어장을 쳐놓고 자기 자존감을 높여주는 도구로 여러분을 쓰고 있고, 여러분이 주는 애정과 선물 같은 것만 원한다는 뜻이 돼요. 이 전자카드는 관계의 진전이 빠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위험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 데서 자칫 삐끗하면 위험한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사고라는 게 이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 또는 썸을 타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존재를 들킨다거나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집착을 하고 사귀자고 하고 매달리는 게 될 거라고 보이네요. 하지만 이분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썸인 듯 아닌 듯, 내 거 아닌 네 거인 듯, 사귀는 듯 아닌 듯한 상황을 유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미래 상황을 보여주는 카드를 봐도 상대는 여러분을 달래고 어르면서 이 관계를 유지할 거라고 보여요. 이 사람이 애인이 있거나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계속 둘 중에 누구를 만나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저울질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고민들을 하는 중에 여러분들은 파이브 오브 완드,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만류, 설득 같은 걸 받게 될 거고,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든 설득을 당하든 사람들의 말로부터 외부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될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두 분의 마음을 보면 이 사람을 봤을 때 여러분은 처음에 고민을 좀 하셨어요. 얘를 만나도 될까? 좋아해도 될까? 이래도 괜찮을까?
하는 고민은 했다고 나오거든요. 그게 상대방이 연애를 할 생각이 없어 보였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 식스 오브 펜타클은 손해보고 싶지 않은 욕심을 나타내기도 해서 상대방을 과연 꼬실 수 있을까? 뺏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 상황적으로 보면 두 분이 꽤 진전은 있었을 거예요. 연락을 주고받거나 스킨십을 하거나 표면적인 진전은 상황을 알려주는 카드에서도 있었다고 나와요. 그렇게 상대가 반응해 주니까 여러분도 일시적으로 저 사람을 뺏을 수 있지 않을까? 저 사람과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보게 된 거라고 보이네요. 솔직히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상대가 어떤 의도를 가졌든 여러분에게 반응을 해주고 연락을 해주고 나름 나를 챙겨주듯이 말을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기분이 좋아질 정도로 그 사람한테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뜯어 말리고 아니라고 방해를 해도 생각을 바꿀 마음이 별로 들지 않을 거고, 이런 영상도 답답해서 보는 거지 조언을 굳이 따르고 싶지 않다는 의지가 강해요. 이 나이트 오브 컵이 고집이 있고 자기만의 생각과 소신이 뚜렷한 사람이라는 걸 얘기해서 여러분은 누군가를 한번 좋아하고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그걸 쉽게 바꾸지 않는 사람일 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대로 상대방의 마음을 보면 처음부터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가볍게 만나는 대상으로 접근을 했다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건 아니라고 해요. 국이 먹고 해맑고 당당한 썬카드처럼 이 키노베어도 처음부터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사람 자체가 좋았던 걸로 보이거든요. 누군가를 만나도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인데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서 기회와 가능성을 보게 된 것뿐인 거죠. 이분 입장에서는 진지하게 연애할 생각을 나타내지도 않았는데 애인이 있다는 걸 말했는데도 다가오는 여러분을 보면서 상대도 가벼운 관계에 동의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됐을 거고, 그래서 스킨십이나 다른 욕구를 품게 됐을 거예요. 라이프 기버와 전차 카드는 스킨십을 원한다거나 다른 의도가 있다는 의미만 가진 카드는 아니지만 이분의 현재 상황과 감정에 나온 두 카드 모두 그런 어두운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을 감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또는 신체적인 접촉을 위해 이용하려는 마음이 순수한 호감과 애정보다 강하다고 보이네요. 이분은 여러분이 어떤 감정인지 그 감정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기 때문에 두 분이 만약에 썸을 타거나 연애를 하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은 서운한 게 많이 생길 거예요. 상대는 디테일하게 여러분의 기분이나 상황을 살펴주지 않을 거거든요. 카드만 봐서는 두 분이 연애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쉬운 연애를 하게 될 거고, 아직 연애를 하기 전이라면 꽤 위태로운 관계라고 보이는데, 과연 두 분의 미래가 어떨지 카드를 좀 더 살펴볼게요. 상황이 곧 마무리가 될 시기가 올 거고, 이 마무리가 여러분의 생각처럼 아주 오래 걸리진 않을 거라고 해요. 여러분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상대방에게 두 분이 어떤 사이인지 정확하게 결론을 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서로 감정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부터 두 분의 관계가 결론 지어질 수도 있겠는데, 예를 들어 보자면 상대가 만나고 있는 애인에게 두 분의 사이가 들켜버린다면 어떤 식으로든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거고, 상대방의 주변 사람들이 얘랑 사귀어봐 아니면 얘랑 끝내 라는 조언을 함으로써 두 분의 관계가 정리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요. 좋든 싫든 이런 갈등적인 상황은 일단 정리가 될 텐데 이 결과가 여러분이 바라는 쪽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귀는 걸 바라고 있던 분들이라면 그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거고, 그 사람의 애정을 바랬던 분들이라면
사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사랑을 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고 해서 절대로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결과란 뜻은 아니에요. 이 풀문과 There's Something Better은 둘 다 어떤 관계든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되는 결과를 얘기해서 애초에 안 맞는 사람을 사귀기 전에 걸을 수 있는 기회, 애초에 안 될 사람을 정리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요. 당장은 힘들지만 지나서 돌이켜보면 오히려 나았다 하는 마무리가 될 거라서 현재의 힘듦에 너무 매여 있지는 않으셨으면 해요. 4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